위치 추적 장치를 끊고 도주한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 이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도주한 지 엿새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데요.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강력계 팀장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11일 오후 재판을 앞둔 직전이었습니다.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 위치 추적 장치를 달고 있었는데 이것을 끊고 도주를 했습니다. 우선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그 김봉현 그 스타 모빌리티 전 회장 지금 48세거든요. 네.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수원 여객하고 이 라임 자산 운용 이런 이제 그 세 군데의 이 자금을 횡령을 합니다. 이게 이제 1,000억대가 되고요. 네. 그리고 사실 라임 자산 운용의 그 환매 중단 상태의 주범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횡령한 돈을 가지고 정치권, 검찰, 그다음에 금융감독기관 등의 로비나 금품을 제공을 했는데 이때 이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거는 남부 그 지검에 근무하는 검사, 그 특수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하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이제 유흥주점에서 그 또 향응을 받았던 건데 이게 이제 한 검사만 그 불구속 기소를 하고 나머지 2명은 이 부정청탁 금지법에 해당이 안 된다. 96만 원 나누기 n분의 1로 해서 이제 그래서 굉장히 화제거리가 됐었던 건데 결국 이 김봉현 전 회장은 1,000억대 횡령뿐만이 아니라 그 굉장히 거액의 수천억 대의 이 라임 자산 운용 그 환매 사태를 만든 주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도주 과정에서 위치 추적 장치를 끊었는데 직전까지 조카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도주를 도왔다면 조카에게도 이제 죄가 있는 건데 표현이 접선자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 공모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접선자라고 하는 부분은 조카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을 하는데 이 접선자를 만나기 전에 휴대폰 유심칩을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승용차에 또 그 메모리얼 카드를 이제 빼버린 거죠. 이런 상태로 아마 계획적인 그 도주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카가 파주에서 기다려라. 내가 파주로 가겠다라고 헤어졌는데 지난 그 11일 날 오후 1시 30분에 경기도 하남 팔당에서 전자 보통 발찌가 보호 관찰자인데 이 김봉현은 전자 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네. 검찰이 그 반대를 했지만 법원에서 이 보석을 허가를 했는데 뭐 팔찌를 찬 조건이라든가 주거 제한 조건이라든가 참고인이라든가 증인을 만나지 않는 조건 이렇게 됐는데 접선자라는 얘기를 할 때는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우리 김준현 교수도 짐작을 하셨겠지만 밀항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피의자가 이렇게 도주하거나 시야에서 사라졌을 경우에는 사실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만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탔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보통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오랜 형량을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도움이라든가 주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적일 때 이런 절망적일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라임의 김봉현 스타 모빌리티 전 회장 같은 경우는 48세잖아요. 그리고 5개월 동안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됐다가 보석으로 나와서 5개월 동안 그 피해 다닌 경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항 가능성이 높게 제공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사실 은신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회의로 도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는 것이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도주 전력이 있었고 검찰이 3차례나 영장을 청구했고 젊고 수상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법원이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보석 신청을 받아주고 전자장치를 아무리 채웠다고 해도 이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걸로 보이는데 법원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네, 이제 법원 같은 경우는 인권의 뭐 최후 보루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사안은 국민적 관심사가 있고 굉장히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걸 검찰에서 상당히 많이 증명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번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통신영장, 그러니까 대포폰이었기 때문에 이 통신영장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발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영장도 기각, 그다음에 이제 보석, 취소 이 부분도 요구를 했으나 법원에서 인용을 하지 않고 기각을 해버렸거든요. 이런 측면이 결국은 김봉현 회장을 도주하는 데 일조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물론 법원의 그
전담 판사님은 이런 부분에서 인권적 측면에서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 이건 충분히 재판을 성실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겠지만 적어도 이런 정도의 증명력이었다라고 하면 도주를 하거나 또 다른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간과했다 이렇게 분석이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